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번 주 금요일인가 기다리는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습니다. 자, 2020년 4월 7일 월요일날 이제 오늘 제작한 영상이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이제 리밸런싱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원 방송 저번 주, 저저번 주 한 2주, 3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리해서 회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오늘 좀 유튜브 방송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시황을 먼저 짚어보면 제가 이제 바닥 시그널에 대한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어요. 자, 유럽 그리고 미국. 자, 확진자가 코로나 확진자. 자, 이게 둔화되는 추세가 확인이 되는 순간 굉장히 강한 바닥 시그널이 진행이 될 거다. 자, 유럽은 이미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은 지금 확진자는 누구 있는데, 검사 진행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강한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 부분들. 지금 슬슬 이제, 감산 합의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죠. 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강하게 진행이 되고 할 때는 유가가 40불이 넘어가는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봤는지, 시장이 진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움직였던 요런 흐름으로 가는지 요걸 이제 봐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10년, 20년 이렇게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딩 계좌 같은 경우 보니까 반등이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절반 조금 안 되게 2분의 1보다 조금 모자라게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됐죠. 근데 제가 이제 리딩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35%까지 갔습니다. 플러스 한 10% 정도에서 마이너스 35%까지 내렸다가 지금 보면 마이너스 10% 미만까지 되돌렸어요. 그쵸? 반등이 들어올 때 확실히 지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회원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리딩 계좌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5% 10% 정도의 평균 계좌 수익률들이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등인 거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되진 않았어요. 지금 지수 포인트가 아직 1800포인트 밑에 있죠.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밑에서는 이제 한 1900포인트 2000포인트 밑에서는 현금 대응을 해주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 오기 전에 조정이 들어오면 이거는 땡큐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때 조정 흐름이 바닥 시그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땡큐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빠지는 애들만 빠질 겁니다. 지수 조정폭은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빠진 애들만 빠지고 강한 애들은 계속 강할 거라는 거예요. 조정이 쉽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정 후에 움직일 때 그때가 또 이제 리밸런싱 구간이 오는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오늘은 해볼 거예요. 이제 그래, 빠질 때 지금 현금 대응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버텨라 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이 지금 요 정도 들어와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2200포인트부터 빠졌으니까 2200부터 1400에서 1500까지 빠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1780포인트인가? 1700 몇 포인트야? 아무튼 1700에서 1800까지 반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계좌 회복은 대부분 만들어졌죠. 이제 수익이 쌓여가는 구간들이 오는데, 한번 이제 이게 조정이 들어오고 갈지, 횡보가 만들어지고 갈지, 그냥 다이렉트로 뻗어갈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없죠. 흐름이 어떻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한데 자꾸 이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예측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는 이제 25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일단은 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부양책이며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자, 디플레 막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폐 가치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화폐 가치 떨어뜨리고 자산 가격 올려가지고 물가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긴축이 들어설 수 있어요. 자,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긴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면 어때요? 이게 추세가 확인이 되면, 물가가 움직이는 추세가 확인이 되면 어때요? 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게 움직이는지는 회원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때부터는 어때요? 자,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요. 현금 가치가 올라간다는 구간이 뭐예요? 자, 금리를 준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요? 자, 성장 섹터에서 가치주 섹터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가치주 섹터가 어떻게 돼요? 자, 지금부터 2, 3년 후에는 자, 1년에서 3년, 자,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주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단기적으로 성장 섹터는 가치주 섹터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다 때릴 거란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금리가 낮고 물가가 낮을 때는 무조건 성장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고, 부채라는 게 부담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 성장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가 움직이는 시점부터 가치주 섹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요런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치주 섹터는 건 뭐예요? 자산 섹터예요. 자산주.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가치주란 말이에요. 리스크가 작은 기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가 움직이면 업황이 움직이게 되고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제 부각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치주 섹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 흐름들을 기다리고 확인을 하면서 리밸런싱을 해가는 거예요. 자,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는 운영을 하는 거지 변동성에 배팅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다 갈지 횡보가 나왔다 갈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움직일지 그냥 다이렉트로 뻗어버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변동성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보고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다 판단을 해놓고 거기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게 이제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 이렇게 섹터를 구분 지어놓고 자, 지금 금리와 물가의 연동성을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서 가치 판단을 달리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2008년도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자, 2000포인트 밑에서 2008년보다 싸다 그랬어요. 지금 1900포인트 밑에서 확실하게 쌉니다. 2008년도보다 지금 구간이 자, 10% 정도 디스카운트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지수관이. 요 바닥 구간보다 10%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상승 파동도 더 클 거고. 지금 지수 구간이 어디냐를 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처음 반등이 들어오고 이제 이 조정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있다 왔는데 이게 한 달 후에 올지 뭐 당장 내일부터 올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지수 위치는 어디에요? 자, 폭락이 나오고 자, 반등이 들어왔던 요 정도 구간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있어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조정이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왔는데 2008년도에 반등이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이 반등도 작은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큰 반등이에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월봉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요런 조정이 10% 하는데 이 조정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지금 변동성이 더 심하니까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2008년도 때보다 또 지금 보면 상한가도 30%죠. 그래서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2008년도 그 당시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락 후에 이제 1파동 흐름들을 이제 체크해보는 구간들이 왔어요. 제가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교체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반등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가만 냅둬야 된다. 그리고 리밸런싱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자, 봐야 되는 구간은 3%. 자, 지수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자, 변동성이 3% 미만에서 자, 5거래일 이상 일주일 이상 요 안에서 노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건 이제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은 당연히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더 큰 거고 코스피 기준 3% 미만 5개월의 일 이상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요때부터 이제 리밸런싱 흐름을 봐야 된다.
자,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을 찾는 거예요. 자, 보면 2008년도 이 당시 어때요?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같이 빠졌습니다. 그쵸? 같이 빠지고 나서 보면 어때요? 자,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이 폭락이 나왔던 시점을 넘어서는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런 종목들이 어때요? 시장보다 강한 섹터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라고요. 요런 것들로 리밸런싱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2008년도 당시에 보면 자, 금융위기가 왔는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어때요? 자, 물동량 줄어들고 무슨 제조업이고 뭐가 다 안 좋겠죠.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다 안 좋은데 게임 섹터는 어때요?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뭐 제조업이고 뭐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연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안 좋고 뭐하고 뭐 게임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그래갖고 게임을 안 하고 뭐 이러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관이 없는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먼저 이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요 자리를 넘어서는 구간은 아직 안 나오는데 요런 구간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어때요? 자, 지금부터 다이렉트로는 더 빨리 움직이고 요런 조정이 들어올 때도 어때요? 조정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섹터가 뭘까요? 자, NC소프트 같은 섹터가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 빅데이터. 아, 빅데이터는 그 IT니까 다시요. 자, 2008년도에 이렇게 강했던, 자, 한 달에 반등이 가장 빨리 먼저 나왔던 종목이 뭐 이제 한 800%에서 1000% 정도, 자, 바닥 구간에서 올라왔던 가장 빠르게 뭐 한 5개월, 6개월 만에 올라왔던 섹터 대장이 이제 이 당시 NC소프트였는데, NC소프트가 지금도 강하죠. 뭐 요번에도 이제 100만원 넘어가겠죠. 자, 요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제 한 6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이제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자, 한 5개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런 반등 흐름들이 먼저 강하게 나오는 게 뭐 있을까요, 지금? 헬스케어. 코로나랑 관련이 없죠. 자, 그리고 게임. 자, 코로나랑 관련이 없죠. 그리고 밸류 매력이 지금 있습니다. 이 두 섹터는. 나머지 섹터가 또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 정리를, 여기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 자, 많이 갈 것들이 뭐가 있다.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요런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지금 효성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 화학. 자, 차화정이라고 그랬어요. 2008년도에 지나고 나서, 자, 주도 섹터가 먼저 보니까 자동차. 자동차. 화학. 그리고 정유 섹터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정유가 셌다 해갖고 2008년도에 주도주가 자동차, 화학, 정유 섹터다. 해갖고 차화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이 화학 위치에 있는 지금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이 화학 위치에 있는 섹터가 지금 이제 IT거든요. IT가 빅데이터 그리고 5G가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IT 섹터가 작년에 2019년도에 움직였을 때 어떤 순서로 움직였어요? 자, 5G, 모듈, 그리고 OLED,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자, 지금도 이 흐름으로 움직일 거냐? 몰라요. 모르는데 5G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지금 5G는 빅데이터에 연계된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밸류는 OLED 반도체가 모듈은 그렇게 밸류 매력이 굉장히 크게 있는 종목들은 많이 없어요. 자, 이 순서로 또다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보면 돼요. IT 섹터는. 여기에서 가장 앞단에 와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예요. IT 섹터가 다 움직일 때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흐름은 뭐예요? 자, NC소프트, 뭐 게임 이런 기업들은 2007년도에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들이에요.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들이라고. 그리고 무슨 뭐 기아차 같은 종목들도 철저하게 소외됐었다가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러면서 밸류 매력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고. 자,
가치주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섹터들. 얘네들이 진짜 많이 움직일 건데, 자, 어때요? 4, 5월 달에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5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지금 뭐 가장 안 좋을 게 뭐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안 좋은 거.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된다고요. 자, 그럼 주도주는 지금 가장 안 좋은 건데, 자, 이 가장 안 좋은 애가 주도주가 될 건데, 바로 반등이 시작이 되는 이때는 어때요? NC소프트가 800%, 1000% 올라갈 때 철저하게 소외된단 말이에요. 바닥 구간에서 50%, 100%밖에 못 올라가요. 요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자, 본전도 안 오는데 어떤 종목들은 날라가. 그럼 거꾸로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자, 여기에서 본전 오면 이거 팔아가지고 요거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강한 섹터 찾아서 요렇게 리밸런싱을 해나가고, 자, 먼저 수익을 주는 종목도 있으면 요런 거 찾아가지고 계속 포트를 꾸려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팔아가지고 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개미들은 거꾸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야, 이제 본전 왔다, 가는 거 잡아야지 하면서 요런 거 따라잡는다고, 이거 팔아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본전 왔다, 마이너스 10%밖에 안 됐어, 기다렸으니까. 그런 다음에 야, 이제 진짜 올라가는 것들 막 언론 보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다, 뭐 돈을 얼마 벌었다. 주가는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어. 자, 요런 쪽으로 거꾸로 옮겨간다고. 그 사람들한테 팔아서, 거꾸로 옮겨가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자, 요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판 종목들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좌 수익은 리밸런싱을 두 번 딱 잘해주면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호재인 섹터, 그게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 3월 달에 하락한 부분들, 이제 지금 구간을 보면 3월에 코로나 악재로 인한 폭락이 나왔어요. 그 폭락을 나왔던 자리를 넘어가는 공간이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자, 가치 판단을 해보고 매력 있는 종목들,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구간은 버블입니다. 이게 버블을 만들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다. 자,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자, 이동을 해주는 거다. 화학 섹터, 이때 이제 화학 섹터처럼 효성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자, 요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였는데 요런 자리가 나오면 이제 분할 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밸류가 잡혀있는 종목들. 밸류화가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200%, 300% 상승 여력이 보여있는 종목들이 요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리밸런싱을 처음 지금 지수 구간, 지금 구간부터 이제 강한 섹터 담아서 강한 섹터 어때요? 비중을 채워 놓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교체 포지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밸런싱 두 번 해주고 주식 비중을 무겁게 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1년에서 3년 후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폭락 후에 이제 1차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관련 없는 섹터, 코로나가 호재이거나 관련이 없는 섹터 위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런 섹터 중에 강한 종목들이 이렇게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된 자리에서는 이제 이게 확인이 된 자리에서는 한 300%, 400% 먹는 거죠.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 한 200%, 300% 먹는 거고. 자, 상승한 구간은 바닥에서 연결하고 상승한 구간을 다 먹는 게 아니고 이거에 항상 30%, 40%만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다 먹는 건 욕심이에요. 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면 한 30%, 40% 운 좋으면 50% 이상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거고, 이 수익을 다 챙기는 건 욕심이다라는 거죠. 바닥에 살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되짚어봐야 이제 이해를 하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그럼 뭐가 조정이 나오겠어요? 지금 안 좋은 게 조정이 나오겠죠. 코로나가 진짜 악재인 섹터가 조정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2008년도에는 제조업 뭐 다 작살나고 뭐하고 했으니까 이때 기아차 같은 게 굉장히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으니까 어때요? 길게 보면 상승률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엔 어때요? 당시에 안 좋기 때문에 상승률이 짧은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주도 섹터란 말이에요. 자, 2008년도 이후에 게임 섹터가 주도 섹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차화정 떠들었단 말이에요.
진하고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부 이런 것만 위에서 물고 있어가지고 수익도 못 냈어요.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구간이 이제 1차 파동 시그널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2008년도 코스피 지수인데, 자, 이게 지금 구간이에요. 이게 거의 지금 구간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섹터도 확인이 됩니다. 빠지고 있을 때는 전부 다 빠지니까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요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는지 회원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들도 계속 추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또 10년 후, 20년 후에 요런 장을 또 만나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파동은 2차 파동이에요. 자, 리밸런싱 구간. 2차 파동이 어디라고요? 자, 요 구간이 요 구간. 자, NC소프트가 바닥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요게 확인이 되는 거죠. 시장보다 강한 구간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요 꼭지에서 팔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 줄이는 겁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도 이제 나눠서 줄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IT 섹터도 자, 이거 넘어가는 구간에 여기서부터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요? 요걸 사는 거라고요. 요거를. 지금 밸류가 정말 싸고 뭐 한 300% 500%씩 상승할 수 있는 밸류 매력 있는 종목들이 널렸어요. 가치주 섹터 중에서. 근데 당장 뭐 3개월 5개월 보면 그런 종목들만 못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가치주 섹터들만 철저하게 소외가 되겠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면서 의구심을 자꾸 가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나고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자, 게임 섹터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이제 800% 1000% 이렇게 나와요. 자, 당시에 화학 섹터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리밸런싱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3월 달에 자, 여기가 폭락이 나와 있는 구간. 폭락이 시작된 구간. 여기가 폭락 시작된 구간이죠. 단기 폭락이 시작된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요 포인트가 이제 리밸런싱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2차 리밸런싱.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요? 자, 요런 거 사서 요런 걸 먹습니다. 자, 요런 거 사서 자, 요런 거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 줄여서 요거 사요. 그러면 지수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겠죠. 계좌는 지수보다 3배, 5배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맥스로 먹으면 너무 욕심이고 지수보다 3배만 해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베스트입니다. 지수 상승폭이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왔죠. 2200포인트까지 왔단 말이에요. 900포인트에서 100% 이상 갔죠. 자, 이거에 3배만 내도 300%란 말이에요. 자, 지수보다 이만큼만 목표로 하면 돼요. 여기서 수익이 더 나면 이거는 잘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여기에서 수익이 더 나면서 리스크를 키웠던 구간들이 없나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어때요? 먼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반등이 먼저 나왔으니까 어때요? 자, 밸류 부담이 생겼겠죠. 밸류 부담이 생겼거나 버블 국면에 들어섰거나. 그러니까 어때요? 요때부터는 못 움직이고 자, 버블이 없는 섹터군들은 어때요? 자, 이때 철저하게 소외가 됩니다.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수급이 열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소외가 되죠. 그러면서 밸류 괴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저평가가 더 확대가 됩니다. 얘네들은 버블에 놓여 있는데 자, 뭐 게임 섹터, 화학 섹터는 버블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적정가치 구간까지 다 올라왔는데 가치주 섹터는 철저히 소외되면서 저평가가 오히려 더 확대되죠. 그 다음엔 어때요? 자, 그 가치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발하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막바지 구간에 도달하는 구간이 오면 여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 와요. 밸류가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면 어때요? 현금 만들어 가야죠. 이게 이제 리밸런싱을 1차, 2차를 긴 호흡으로 자, 이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는데 이게 3년이에요. 2008년도
자, 1년, 2년. 자, 2년 한 반. 이게 이제, 자, 2년, 3년짜리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 이 리밸런스 두 번만, 이 파동 두 번째.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에서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20점만 내도, 지수보다, 더블은 갈 수 있어요. 낙제 점수인 20점, 30점만 내도, 지수보다 더블은 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리밸런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지수 구간은 2008년도의 요 구간이다. 자, 지수보다 강한 섹터를 찾아라. 지수보다 강한 섹터는 조정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갈 거라는 거예요. 지수 조정 이런 게 나와도 조정 안 나온다고요. 조정 안 나와요. 조정이 나와도 약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냥 뻗어갑니다. 자, 이때가 이제 반등이 10% 이상씩 나왔던 두 달이에요. 지수 반등이 10% 이상씩 두 달 나왔던. 그때 어때요? 그때 버블 키웁니다. 그때 버블 키워요. 자, 지수가 10% 올라갈 때 뭐 30%, 50%씩 올라가겠죠. 이때 당시 이 종목들은. 그러면서 버블을 키우고, 자, 추세가 빨리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때 이제 철저하게 소외된 종목들. 자, 두 번째 리밸런싱 구간이, 자, 요 구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리밸런싱 구간. 자, 요런 거 팔아서 이거 사는 거예요. 그 구간이 요 구간이라고. 자, 먼저 강하게 올라왔던 것들 줄여가면서 꼭지에 줄일 수는 없어요. 딱 꼭지에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줄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여서, 자, 요걸 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여서 요걸 담아가는 거라고요. 자, 이 전략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는지 회원분들은 이걸 다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전 이거 완벽하게 100%는 못 잡아내도 20점은 솔직히 20점, 30점이 아니고 50점 이상은 낼 수 있다고 자신하거든요. 저는 이제 50점 이상은 낼 자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해요. 왜 이런 흐름들을 다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고 IMF 이후에도 2008년도 이후에도 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왜 지금도 다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시장이 뭐 변동성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수익이 크게 만들어질 장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 대응 전략을 지수 포인트를 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코스피 2500포인트 아래서는 현금 대응 안 해도 돼요. 자, 이때는 어때요? 리밸런싱 자리예요. 리밸런싱 자리. 자, 지금 이제 1차 리밸런싱 자리가 온 거예요. 자, 1차 리밸런싱 자리가. 그리고 어때요? 이 폭락이 들어왔던 요 구간 근처가 가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닥은 여기에서는 이미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700포인트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가 1900포인트, 2000포인트 가면 코스닥은 어때요? 자, 7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요. 요 자리 넘어가면 여기가 700포인트예요. 코스닥 1900, 2000포인트 갈 때 코스닥은 700포인트 근처에 있거나 700포인트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이 나올 때 어때요? 자, 여기서 이제 2차 리밸런싱 구간이에요. 지금 흐름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조정이 한번 나와주면 어때요? 이건 땡큐예요, 땡큐. 이거는 장기적으로 수익이 더 커지는 구간. 근데 이게 만약에 V자로 올라간다. 그러면, 자, 2008년도에 냈던 수익보다는, 자, 수익폭이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이 한번 또 들어오겠죠. 자, 그러니까 V자로 들어올지 조정이 들어왔다 갈지 횡보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할지 그거는 지금 체크할 필요가 없다. 자, 현금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코멘트 계속 드렸죠. 코스피 1900, 2000포인트 나올 때까지 조정이 한번 안 들어오고 가면 어때요? 자, 6월 이전에 이 자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 현금을 5%에서 10% 만들어 본다고 그랬어요. 5%에서 10%. 그리고 만약에 이게 7월 이후에 6월 하반기든가 자, 7월 이후에 2000포인트, 1900포인트까지 7월 이후에 만약에 도달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조정이 한 달, 두 달짜리든 한 달짜리든 뭐 2주짜리든 하나가 나오면 조정이 진행이 되면 자, 이 기간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1900, 2000포인트에서 현금 안 만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요 자리에서는 이제 조정이 진행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한 번 왔다가 올라가면 요 자리에서 조정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도달하냐 하반기에 도달하냐에 따라서 자 전략이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현금 대응은. 그리고 현금은 절대 1900, 2000포인트가 온다 그래도 밸류 매력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을 절대 많이 만들면 안 돼요. 현금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덜어서 이 2차 리밸런싱 구간에는 소외 종목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자, 1차 리밸런싱 구간에서는 강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먼저 담아가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소외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 하단 자리가 코스닥 419포인트, 코스피 뭐 1439포인트, 여기가 바닥 근거가 굉장히 높아졌죠. 자,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유가, 코로나. 자, 코로나가 최근에 무슨 뭐 미증시 뭐 보면 사상 최대로 뭐 안 좋고 뭐하고 했는데 왜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뭐 2%도 조정이 안 받고 그럴까요? 전에는 막 5%, 10%씩 작살나고 그러다가 하루에. 이제 코로나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단 소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이게 장기화 됐을 때는 또 새로운 리스크로 진행이 되는데,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유럽도 확진자 줄고 있고 미국도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흐름들이 거의 뭐 예정되어 있어요. 왜? 신규 진단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자, 확률적으로 보면 확진자도 줄어드는 폭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나올 거라고요. 미국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드는 포인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잡혔다고 생각하면 되고, 코로나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에는 이미 그때부터 주식 투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수는 25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까지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제 코로나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쯤에 이제 2500포인트, 3000포인트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경제 되게 안 좋겠죠. 근데 왜 주식은 이렇게 선반영할까요? 앞으로 좋아질 걸 미리 선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지표 발표하면서 어때요? 자, 조정이 들어올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스피 2500포인트 아래서는 자, 현금 대응을 크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현금 5%, 10% 정도만 운영을 해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오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자, 현금 없이 그냥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럼 리밸런싱 포인트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어때요? 강한 거 사는 거예요. 강한 거. 뭐 이제 강한 거를 이제 뭐 약한 걸 팔아서 강한 걸 산다든가, 이제 우리는 포트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종목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먼저 수익 주는 종목들 덜어서 뭐 100% 주는 거 있으면 이거 절반 팔아갖고 다른 거 살 때 강한 섹터를 사는 거라고요. 이때는 어때요? 2차 리밸런싱 구간에는 뭐 100% 올라오는 거 뭐 100% 이상 올라오는 것도 중에 우리가 비중 줄이는 종목이 있거나 교체 포지션 나오는 종목도 있으면 그거 팔아서 어때요? 자, 이때는 소외되어 있는 거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못 올라가니까 제일 안 좋은 소리 들리는 거. 자, 2차 리밸런싱 구간은 소외되어 있는 거. 이때 이제 코스닥 포인트는 700포인트가 넘어간 구간이겠죠. 이때는 소외된 걸 사는 거예요. 이때 올라온 거 팔아서 소외된 걸 사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어때요? 이제 되돌림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걸 사야 돼요. 강한 걸 따라잡는 거예요. 강한 걸 따라잡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는 거의 뭐 한 2년에서 10년에 뭐 10년 동안 뭐 한 번에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절대 저평가 구간, 절대 저평가 구간. 뭐 바닥에서 100% 올라와도 절대 저평가 구간. 요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장은 거의 뭐 10년에 한 번에서 이제 3번밖에 안 나요. 지금이 이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은 1차 리밸런싱 구간이고, 자, 2차 리밸런싱까지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된다? 그 흐름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1차 리밸런싱을 지금 해서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자, 덜어서 2차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이때가 이제 2차. 지금 이거는 1차. 지금 구간이 자, 여기라는 거예요. 자, 1차, 2차가 완료되면 자, 코스피 자, 1900포인트에서 자, 2000포인트가 가면 계좌 수익률이 이미 쌓여 있을 거예요. 계좌 수익률이 뭐 플러스 10%든
뭐 플러스 30%든 플러스 50%든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회원분들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수익률은 요렇게 돼 있는 게 여기에서 요런 거 한 30% 40%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좌는 2배 3배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회원 방송에서, 자,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코멘트는 안 드릴 거고, 회원 방송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죠. 종목들도 추려가지고 요게 왜 이렇게 됐고 요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짜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어때요? 그건 이제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장 2번만 만나면 노후 준비 끝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저축해서 뭐 5천만원 1억 모아서 이런 게 여기에서 뭐 2억 여기서 3억 5억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천천히 늘어서 이게 이제 또 천천히 들어가지고 뭐 5억 10억 뛰었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한 5년 걸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을 한번 또 이제 수익이 크게 나는 장을 한번 만나면 어때요? 자, 20억 50억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뭐 15년에서 30년 투자하면 이건 노후 준비 끝나는 거라고요. 돈이 얼마가 있건 지금 50만원을 저축하든 30만원을 저축하든 이런 거 2번 3번만 만나버리면 그냥 노후 준비가 끝난다고요.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증명을 해줬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피터 린치. 자, 지수보다 20% 아웃퍼폼 수익률을 냈습니다. 피터 린치는. 그래서 연평균 29%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배가 늘어났을까요? 2700% 수익을 냈어요. 27배죠. 그렇죠? 27배잖아요. 2700% 수익이니까.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그럼 뭔 말이에요? 1억이 27억이 된 거죠. 자, 이랬는데 14년 걸렸어. 30년 되면 50억 되잖아요. 내가 뻥카 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피터 린치가 지수보다 20% 아웃퍼폼 수익률이 나와요. 지금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이거를 데이터로 확인해보세요. 2019년도에 자, 20% 아웃퍼폼 했죠. 이 데이터 정리해서 이제 카페에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될 거고 2021년도에도 확인이 될 거고, 평균적으로 이 수익률만 가져가면 자, 14년이면 2700%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1000만원이 2억 7천만원이 되는 거고 1억이 27억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2번만 반복하면 50억 100억이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50대면 자, 70살까지 대충 투자를 해서 자, 앞으로 뭐 30년 살 거 여유있게 살면서 남들 돕으면서 살면 되겠죠. 지금 20대 30대다. 자, 내가 은퇴할 때쯤 50대 60대 되면 자, 노후 준비 끝나는 거예요. 지금 10대다. 내 자녀들, 나는 못해도 내 자녀들은 30대 되면 노후 준비 끝나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돼. 그러면 이 30대 때 이걸 깨달은 젊은이들은 어때요? 1살 때부터 투자를 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대학 갈 때 됐는데 나는 이미 수십억대 부자야. 금수저 되는 거잖아요. 돌면서. 요거를 하고 있는 인종이 어디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다 유대인이 다 보여줬는데 한국인들은 유대인보다 훨씬 똑똑한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자, 내가 이렇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선봉장이 돼야 되겠다. 자, 한국인들이 유대인보다 똑똑한 게 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어때? 동학 개미 운동이니 뭐니. 과거에 이렇게 들어온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2007년도에 한 번 있어요. 30년, 50년 역사를 보면 모르겠어. 1980년대인가? 그때도 한 번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라. 제가 막 2살 때, 3살 때니까, 그건 모르겠고, 2007년도에, 이건 이제 버블 구간을 만들었어요. 쌀 때 산 게 아니고 비쌀 때 샀단 말이에요. 이때 100조가 돌았어요, 100조가. 2007년도에 버블을 개미들이 만들어 놓고,
2008년도에 다 죽어버렸죠. 그쵸? 근데 지금 개미들은 어때? 지금 들어오는 개미들은 지금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이게 지금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IMF라는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경험해서 그래요. 세상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가 않았어. 지나고 보니까 이거 뭐야, 다 극복해내네? 이런 경험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동학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 벌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 경험이, 자, 수익에 대한 경험이, 그럼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어때요? 손실에 대한 경험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손실에 대한 경험이 대물림 됐다고. 왜? 버블 구간에 100조 사갖고 2008년도에 다 깡통 차고 나갔으니까 손실에 대한 경험이 대물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식하면은 망한다, 주식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이걸 대물림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물림 되면 대물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저평가에서 해소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다른 신흥국으로 또 가야지.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융인식이 척박한 그런 나라에 이제 자산을 분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한국 시장이 진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한국 말고 딴 데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이 미국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투자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스마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두고 보는 거지. 이런 잠깐의 변동성 갖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폭락 나올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폭락 나올 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리밸런싱 제가 사인 드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보이는 것들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이때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요? 가만히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이해가 안 돼 있었을까요?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때를 기다리라 그런 거잖아요. 기다리면 포인트까지 딱딱 짚어드리잖아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어때요? 지금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나중에 이제 나한테 수익이 오고 그런 게 확인이 돼야 내가 이제 이해를 해가는 거죠. 회원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리딩을 시작할 때, 자, 100% 하면 다 미친놈 소리 했단 말이에요. 자, 3연상, 5연상, 7연상 이야기하면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다 뻥치네. 다 이런다고.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자, 100% 수익. 경험이 없으니까 어때요? 100% 수익 내본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개미들이. 반복적으로 이거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이거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내면서 쌓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익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이런 거 어때요? 다 그때 당시에 경험을 안 해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근데 이제 이 경험치를 키우게 되니까 어때요? 이 경험치를 키우게 되니까, 아,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 폭락장 이후에 요런 거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익 같은 거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이런 수익 두 방 이렇게 빵빵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반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주식 투자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는 구간이 지금 온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코스닥이 900포인트가 넘어갈 때까지 이거는 지속이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코스닥 장세가 왜 900포인트 넘어갈 때까지 지속이 되냐? 보면 어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어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 장세였어요. 그래서 제조업들이 움직이고 뭐하고 막 했죠. 자, 지금은 어때요? 코스닥은 어때요? 2008년도 움직일 때 못 움직였죠. 자, 반등이 나왔다가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자, 바이오가 1차 파동. 자, 바이오가 이때 2차 파동. 자, 3차 파동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리스크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나온다는 거죠, 이제. 지금 3차 파동이 남은 거예요. 자, 이때는 뭐예요? 2008년도 이전에 IT 닷컴 버블 때는 코스닥이 셌어요? 코스피가 셌어요? 자, IMF 때 닷컴 버블이 진행이 됐죠. 이 버블이 진행됐을 때 코스닥이 셌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1999년. 그리고
1999년. 그리고 코스피가 셌던 거는 자 2008년도 이후에, 자 2008년도 이후에는 뭐가 왔어요? 차화정. 코스피가 2009년. 지금은 어때요? 뭐가 더 세요? 코스피가 세요? 코스닥이 세요? 코스닥이 세잖아요. 내려간 폭을 보는 게 아니고 반등폭을 보는 거예요. 반등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지금 거의 한 30% 정도 더 빨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계속 더 빠르단 말이에요.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아직 상승 추세가 시작도 안 됐는데 바닥 구간에서 머리 들고 있는데, 이제 이게 머리를 본격적으로 들고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면 바이오 버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IT도 물론 여기서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제조업단의 IT가 아니고 무언가 다른 빅데이터 쪽에, 4차 산업 쪽에 그런 IT 관련된 테마가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은. 근데 버블은 어때요?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버블이라는 거는 10%에서 30%만 먹는 겁니다. 절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까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500%를 내고 끝낼지, 2000%를 내고 끝낼지, 10000%를 내고 끝낼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버블은 끝까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돼 있으면 이 가치가 어디다 라는 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답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버블은 뭐예요? 정답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 가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치보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0,000원부터 버블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200,000원이 갈지 200,000원까지 가서 무너질지, 그럼 200,000원까지 가서 무너지면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올 거잖아요. 자, 200,000원까지 가면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와. 자, 200,000원까지 갔다 내려와도 90%가 넘게 빠지는 거죠. 자, 100,000원까지 갔다 내려와도 90%가 넘게 빠지는 거야. 자, 200,000원까지 갔다 내려오면 99%가 빠지겠지 뭐. 20,000원까지 갔다 내려오면 자, 50%가 빠지는 거고. 자, 하락이 담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버블 구간에서는 절대 이 버블이라는 건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코스닥이 지금 더 강한 이유가 그럼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강해요, 지금. 제가 미증시 막 움직이고 2017년도부터 그런 얘기 했죠, 계속. 지금도 보면 미국 증시가 이제 단기적인 10년의 흐름을 보면 미증시가 더 강했다 이거야. 2008년도 이후에 미증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2008년도 이전에는 어땠어요? 2008년도 이전으로 가보면. 자, IMF 이후에 1998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IMF 이후에 어때요? 아시아 증시가 훨씬 강했거든요, 미국보다. 이머징이 훨씬 강했어요. 미국보다. 미국은 이때 별로 올라오지도 못했어. 이머징은 막 3배, 막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막 10배 갔을 거야, 이때. 우리나라 증시도 뭐 이제 4배, 5배 왔으니까. 5배가 뭐야? 바닥이 27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8배 갔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막 8배 올라갈 때 미국은 몇 배나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 2배, 3배 올라갔다고. 우리나라도 미국 지금 10배 올라갈 때 몇 배 올라왔어요?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2600포인트까지 30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버블이 없었는데 미국은 버블이 쌓였잖아. 그럼 어때요? 앞으로 10년은? 자, 미국은 못 올라가고 이머징이 세겠죠. 결국은 가치의 연동이 되는 거니까. 글로벌로 이제 돈이 흐름이 옮겨갈 때는 거의 뭐 10년, 20년 사이클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이 어때요? 한국 1번이죠. 그쵸? 바이오 위상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확산이 안 될까요? 자,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가장 강하다. 요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닥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이 이전에는 어때요? 자, 코로나 리스크가 요구할 때 빠질 때 중국이 가장 강했죠. 제일 덜 빠졌잖아. 근데 중국은 덜 빠졌으니까 지금 막 V자로 바로 막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온 흐름이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가장 강하다고. 지수 중에. 한국, 중국이 제일 강할 거다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200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근데 물론 이게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2018년도, 뭐 2019년도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 2020년도까지, 2020년도에는 이제 폭락을 두들겨 맞았죠. 이 3년 동안 노이즈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겠죠. 얼마나 갈 거라고요? 앞으로 5년, 10년 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0,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요. 중간중간 뭐 20%, 30%짜리 조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10년을 보면 저는 10,0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1400포인트에서 10배 가면 14,000포인트잖아요. 코스피가. 14,000포인트까지는 못 가도 10,0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적정 가치가 만약에 150조, 200조만 벌어버리면 기업이 자 4,000 정도 지수 포인트가 여기서 버블 더블 정도 입혀지면 자 8,000에서 1만 가는 거거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 저금리 시대가 2008년부터 지금 12년 동안 저금리예요. 저는 유가도 저는 100불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자동차 때문에 이게 뭐 유가가 못 올라갈 거다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 유동성을 전 세계에서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가가 움직이면서 금리가 움직이면서 자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소설인 부분들 지금 이야기했던 거 요런 것들은 미래 전망 같은 부분들은 다 소설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직 안 와 있는 구간인데 몇 포인트까지 갈 거다. 결국은 뭐 언젠간 가겠지. 3,000포인트고 10,000포인트고 언제까지 갈 건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까. 일단 내 생애는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자 3,000이 가든 1만이 가든 자 요때까지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수가 언제가 얼마가 가든 여태까지 이제 우리는 투자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됐고 고점이 이제 930포인트란 말이에요. 요 자리 넘어갈 거라고요. 코스닥이 요번에 움직일 때 요 자리 넘어갈 거고 코스피는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넘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요 자리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중소형주 장세는 거의 코스닥 뭐 9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는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놨죠. 자, 지금은 이제 1차 리밸런싱 구간이고, 지금 구간이 시장보다 강한 거 잡아야 되는 구간이고, 자, 2차 리밸런싱 구간에는, 이때는 이제 소외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소외된 기업들이 진짜 주도주다. 주도 섹터. 자, 요게 뭘까요? 자, 그건 이제,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과 계속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밸런싱 전략을 이제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거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률 게임이다. 이다라는 코멘트를 계속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회원분들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5월달에 나오든 6월달에 나오든 조정이 한번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고마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0%가 지수가 조정을 받든 15%가 조정을 받든 자 지수가 빠지는 폭이 약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도 계좌는 훨씬 강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